순서에 따라서 후보들의 질문을 받겠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께 방청석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계시죠? 어느 분이시죠?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법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정다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께 재벌 개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반기업 정서, 특히 대기업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데요. 재벌 개혁을 넘어서 해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재벌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재벌 해체가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재벌 해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니까 재벌 체제 해체라고 바꿔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하자고 하는 것이 재벌 대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뭐냐면 재벌 가문들이 재벌 계열 대기업들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 동원해가지고 자신들의 개인적 사적 욕망을 채운 겁니다. 그런 재벌 체제 내에 들어있는 가족 경영, 황제 경영 요소, 이 불법적 요소들 철저하게 제거하고 재벌 관련 대기업들이 정상적인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자. 제대로 경쟁하는 정상적 기업을 만들어야 주가가 오른다. 저도 재벌 대기업들 주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우리가 재벌 대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의 불법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중소기업 탈취 못하게 하고 약탈 못하게 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들 못하게 해서 정상적인 국제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다 만들어내자라는 겁니다. 누가 재벌 대기업을 없애자고 하겠어요? 재벌 체제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독특한 요소, 5% 지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00% 지배권 행사하고 부당 내부 거래하고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불법 편법 상속하고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정치 권력하고 유착하고 재벌 대기업들을 자기 개인 사유물처럼 함부로 남용하고 이런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된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착한 대기업으로, 재벌 대기업으로 제대로 전문 경영하는 기업이 되게 만들자. 그리고 중소기업들 탈취 못하게 해서 중소기업들도 좀 성장할 기회를 좀 주자.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권력이 뭡니까? 재벌입니다. 이 재벌이라고 하는 기업이 아니죠.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부당한 욕망을 가진 소수의 재벌 가문들. 이게 정경주착을 통해 국가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 자체니까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제거하자는 것이고 그 표현들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냥 재벌 개혁 말은 다 하는데 한 번도 못했지 않습니까? 자, 제대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답변. 정치적 이해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많아서 적폐청산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후보님 캠프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그만큼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고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문 후보님. 우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권교체는 정말로 정권교체라는 바다를 향해서 강물이 나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가면서 많은 물들을 모아서 힘을 불려야 드디어 큰 강이 돼서 정권교체라는 바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후보님들 우리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지만 끝나고 나면 다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분들 가운데 과거에 이런저런 흠결이 있었다고 이렇게 배제한다면 큰 강물이 되겠습니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들 과거의 삶이 달랐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세력을 모으는 거죠. 그분들이 완전치 않습니다. 문제된 부분들은 다 그분들이 이미 사과를 하거나 저도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 흠결들이 저는 그분들의 전인격을 다 규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흠결이 많습니까? 그러나 흠결보다 장점이 많다면 그 장점들을 모아서 우리가 정권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다 한 자리씩 하지 않을까? 그것은 정말 기우인 것이 지금은 우리가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권교체에 함께할 세력을 모으는 것이고 나중에 공직 후보는 문자 그대로 청와대 내의 엄격한 검증, 인사 시스템,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 국민들의 감시, 비판 이거 다 거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역대에서
가장 깐깐한 인사 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바로 정문재인이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청년 여러분, 제가 청년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이고 너무 냉정해 보였다면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말씀 꼭 전해주고 싶어요. 이 얘기를 했던 대목은 우리가 복지, 특히 복지 정책에서도 자기가 일을 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우리의 보장과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라는 측면에서 구명보트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구명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풀장이 필요합니다. 수용할 수 있는. 근데 풀장이 지금 없습니다. 즉 일자리라고 하는 풀장이 없습니다. 이 일자리라고 하는 풀장이 왜 없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이 일자리 양극화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일자리는 아주 좁은 문이 돼버렸고,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우리 모두 지금 스펙하고 1년, 2년 휴학은 아예 의무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졸업을 해도 그 스펙 경쟁을 가지고 그 좁은 문을 못 들어갑니다. 자, 이 기울어진 일자리의 문제를 경제 민주화와 경제 개혁 조치를 통해서 풀어드리는 것이 가장 적극적 청년 정책입니다. 첫 번째가 당장의 대학생을 위한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국가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연간 3조 9천억 원가량의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재는 대학교 입학 정원들의 감소로 인해서 이 예산을 조금만 더 높여도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좀 더 높은 수준의 장학금 급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타이타닉 코아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한테는 우선 내가 돈을 우선 못 쓰겠어라고 했던 그 배경에는 사회복지 속에서의 근로 능력이 없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우선 좀 챙기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 일자리를 통해서, 즉 경제 민주화와 경제 개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해 답변 풀어주세요. 네, 예, 네. 예. 다음 이제 마지막이 최성 후보신데